민지는 손목을 묶은 줄을 조금씩 비틀고 있었다. 옆에 앉은 태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 다쳐. 민지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가만히 있으면 더 위험해. 다빈이 주변을 살폈다. 문 앞에는 무장한 남자 둘이 서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대형 화면이 설치돼 있었다. 바닥에는 폭발물로 보이는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태훈이 상자를 바라봤다. 저거 진짜일까? 민지가 대답했다. 진짜처럼 보여야 아빠들이 오니까.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야. 몰라. 민지는 손목의 줄을 다시 당겼다. 피부가 벗겨지며 피가 묻어났다. 다빈이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아빠 오면 안 되는데. 태훈이 다빈을 바라봤다. 올 거야. 오면 죽인다잖아. 태훈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민지가 말했다. 그래도 와. 두 사람이 민지를 바라봤다.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아빠들은 원래 그래. 무서워도 오고.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죽을 수도 있어도 와. 태훈이 물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해? 민지는 문 앞의 경비원들을 바라봤다. 아빠들이 왔을 때 도망칠 수 있어야 해. 다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다시 손목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태훈도 의자 모서리에 줄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다빈은 발밑에 떨어진 작은 금속 조각을 신발 끝으로 끌어당겼다. 새아이는 울음을 멈췄다. 기다리기만 하지 않기로 했다. 김 부장은 리조트 정문 앞에 도착했다. 검은 차량들이 입구 양쪽에 줄지어 서 있었다. 건물 위에는 저격수들이 배치돼 있었다. 그는 권총과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양팔을 들어올린 채 안으로 걸어갔다. 입구의 남자들이 김 부장의 몸을 수색했다. 한 남자가 그의 얼굴을 가격했다. 김 부장은 고개만 조금 돌아갔다. 남자가 다시 주먹을 들었다. 그만해. 주강찬의 목소리가 로비 위쪽에서 들렸다. 주강찬은 난간 앞에 서 있었다. 한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있었다. 다른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귀한 손님이잖아. 김 부장은 입술에 피를 닦았다. 아이들부터 보여줘. 주강찬이 리모컨을 눌렀다. 로비 중앙 화면에 새 아이가 나타났다. 김 부장은 민지의 얼굴부터 확인했다. 살아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의식이 있었다. 김 부장이 물었다. 다친 데는? 민지가 화면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아빠, 괜찮아. 미안하다. 아빠가 왜 미안해? 김 부장의 눈이 붉어졌다. 주강찬이 난간을 내려오며 말했다. 눈물겨운 부녀 상봉이군. 김 부장이 그를 바라봤다. 약속대로 왔다. 그래. 아이들 보내. 주강찬은 계단 중간에 멈췄다.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내가 죽으면 보내겠다는 말을 믿으라고. 믿을 수밖에 없지. 김 부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넌 이미 한 번 약속을 어겼어. 언제? 해리를 지켜준다고 했지. 주강찬의 표정이 변했다. 김 부장이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내가 제일 먼저 그 아이를 버렸어. 입 닥쳐. 잘못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지. 주강찬이 권총을 들었다. 해리 이야기하지 마. 내 딸은 내가 무서워서 도망쳤어. 주강찬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로 올라갔다. 김 부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려는 딸까지 가뒀잖아. 내가 해리를 위해 뭘 했는지 내가 알아. 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죄를 사랑이라고 부른 거. 주강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리모컨을 들어올렸다.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김 부장이 물었다. 아이까지 죽일 수 있나? 주강찬은 화면 속 민지를 바라봤다. 내 손으로 애들 쏘고. 그의 권총이 화면을 향했다. 그 다음은 66이야. 김 부장의 주먹이 굳었다. 주강찬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왔다. 무릎 꿇어. 김 부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애들 살리고 싶지 않아. 김 부장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화면 속 민지가 소리쳤다. 아빠, 하지마. 김 부장은 딸만 바라봤다.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민지야. 일어나. 아빠 말 들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김 부장이 애써 웃었다. 우리 민지. 목소리가 흔들렸다. 잘 부탁한다. 민지의 얼굴이 무너졌다.
누구한테 부탁해? 한수 아저씨하고 진철 아저씨. 싫어. 아빠보다 잔소리는 덜 할 거야. 민지는 울면서 소리쳤다. 아빠가 해. 김 부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 싶은데. 약속했잖아.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에 같이 간다고 했잖아. 김 부장은 주먹을 바닥에 짚었다.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떠올랐다. 일찍 들어가겠다는 약속. 생일을 함께 보내겠다는 약속. 2번 다시 혼자 두지 않겠다는 약속.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주강찬이 김 부장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마지막 인사 끝났나? 김 부장은 민지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지킬게. 주강찬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리조트 전기가 끊겼다. 비상등이 복도를 붉게 밝혔다. 주강찬이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건물 뒤쪽에서는 성한수와 박진철이 전력실을 장악하고 있었다. 박진철은 제압한 경비원의 무전기를 들어올렸다. 김 부장. 그가 무전기를 통해 말했다. 혼자 멋있는 척 그만해. 성한수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아이들 위치 찾았다. 김 부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주강찬이 권총을 들고 뒤로 물러났다. 잡아. 경호원들이 김 부장에게 달려들었다. 김 부장은 가장 가까운 남자의 팔을 붙잡아 총구를 돌렸다. 2번째 남자의 무릎을 밀어 중심을 무너뜨렸다. 3번째 남자가 칼을 꺼냈다. 김 부장은 손목을 막아 칼을 빼앗고 바닥으로 던졌다. 그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더는 죽으러 온 아버지가 아니었다. 살아서 딸과 돌아가려는 아버지였다. 주강찬은 계단 위로 달아났다. 김 부장은 경호원들을 밀어내며 뒤쫓았다. 주강찬. 주강찬은 위층 난간에서 멈췄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보였다. 한 발 더 오면 폭파한다. 김 부장의 걸음이 멈췄다. 주강찬이 웃었다. 66이 죽어야지. 그는 리모컨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래야 모든 게 끝나. 김 부장은 주변을 살폈다. 주강찬과 자신의 거리는 12걸음. 곧바로 달려들기에는 멀었다. 총구는 자신의 가슴을 향하고 있었다. 폭발물 위치도 알 수 없었다. 주강찬이 말했다. 총을 집어. 김 부장의 발밑에는 경호원이 떨어뜨린 권총이 있었다. 머리에 대. 김 부장은 권총을 집어들었다. 주강찬의 웃음이 짙어졌다. 그래. 김 부장은 총구를 자신의 관자놀이에 댔다. 아이들은 보내. 내가 먼저. 내가 방아쇠를 당기면. 김 부장은 주강찬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 손도 버튼에서 떼. 주강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김 부장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주강찬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총구는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총알이 주강찬 손에 들린 리모컨을 관통했다.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 부장은 곧장 달려들었다. 주강찬이 권총을 발사했다. 총알이 김 부장의 옆구리를 스쳤다. 김 부장은 멈추지 않았다. 주강찬의 손목을 붙잡아 위로 꺾었다. 2 사람은 난간에 부딪혔다. 주강찬은 김 부장의 상처를 주먹으로 눌렀다. 김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넌 결국 나랑 같아. 주강찬이 이를 악물었다. 딸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괴물. 김 부장은 그의 팔을 뒤로 꺾었다. 아니, 뭐가 달라? 나는 딸한테 돌아간다. 김 부장은 주강찬을 바닥에 눌렀다. 너는 내 딸한테서 도망쳤어. 주강찬은 몸부림쳤다. 내가 혜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혜리가 원한 건 내 돈도 권력도 아니야. 김 부장은 그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았다. 잘못했다고 말할 기회였어. 주강찬의 눈빛이 흔들렸다. 김 부장이 낮게 말했다. 그걸 내가 빼앗았어. 성한수와 박진철은 아이들이 갇힌 방 앞에 도착했다. 문 앞에는 무장한 경비원 6명이 있었다. 성한수는 가장 앞에 선 남자의 다리를 걷어 올렸다. 남자의 몸이 옆으로 무너졌다. 2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성한수는 상체를 피한 뒤 발로 상대의 가슴을 밀어냈다. 박진철은 달려드는 2 사람을 양팔로 붙잡았다. 애들 앞에서 시끄럽게 하지마. 그는 2 사람을 벽 쪽으로 밀어냈다. 뒤에서 총구가 올라왔다. 박진철은 몸을 돌려 성한수 앞을 막았다. 총알이 방탄조끼에 박혔다. 박진철의 몸이 뒤로 밀렸다.
성한수가 그를 붙잡았다. 진철아. 괜찮아. 박진철은 가슴을 누르며 다시 일어났다. 우리 다빈이가 보고 있어. 그는 총을 든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아빠가 누워있으면 안 되지. 경비원들이 모두 쓰러진 뒤 성한수는 잠긴 문을 열었다. 새아이가 보였다. 태훈아. 태훈의 얼굴이 무너졌다. 아빠. 성한수는 아들에게 달려가 줄을 풀었다. 평소라면 강한 척했을 태훈은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다. 왜 이제 왔어? 성한수는 아들의 뒤통수를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 안 올 줄 알았잖아. 아빠가 어떻게 안 와? 옆에서는 박진철이 다빈의 줄을 풀고 있었다. 다빈은 손이 풀리자 아버지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바보. 박진철이 딸을 품에 안았다. 그래. 아빠 바보다. 죽는 줄 알았잖아. 아빠 쉽게 안 죽어. 다빈은 울면서 아버지 옷을 잡았다. 다시는 혼자 가지 마. 안 갈게. 박진철은 딸의 머리에 입을 맞췄다. 민지는 문 밖을 바라봤다. 우리 아빠는요? 성한수가 일어났다. 주강찬한테 갔어. 민지는 곧장 밖으로 뛰려 했다. 태훈이 그녀를 붙잡았다. 위험해. 아빠 혼자 있어. 성한수가 민지 앞에 앉았다. 민지야. 아저씨는 아빠한테 가요. 너희부터 데리고 나가야 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또 혼자 남잖아요. 박진철이 다빈을 태훈에게 맡겼다. 한수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성한수는 아이들을 살폈다. 태훈은 다빈과 민지 옆에 섰다. 아빠 다녀올게. 태훈은 아버지 손을 잡았다. 꼭 같이 와. 성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 부장까지 데리고 올게. 박진철도 다빈에게 말했다. 여기서 기다려. 다빈은 아버지 옷을 놓지 않았다. 약속해. 약속한다. 두 사람은 김 부장이 있는 위층으로 달렸다. 주강찬은 김 부장의 손을 뿌리치고 계단 쪽으로 달아났다. 바깥에는 경찰과 특임국 차량이 리조트를 포위하고 있었다. 강국철은 확성기를 들었다. 주강찬. 건물 안의 아이들을 풀어줘라. 주강찬은 창밖을 확인한 뒤 옥상으로 향했다. 김 부장은 상처를 누르며 뒤를 쫓았다. 옥상에는 헬기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주강찬은 조종사에게 소리쳤다. 출발해. 김 부장이 헬기 앞을 막았다. 주강찬이 권총을 들었다. 비켜. 김 부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끝났어. 아니. 주강찬은 권총을 김 부장에게 겨눴다. 아직 한 발 남았어. 김 부장은 그의 손을 바라봤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쏴. 주강찬의 눈이 흔들렸다. 내가 못 쏠 것 같아. 쏘고 도망가. 김 부장이 한 걸음 다가갔다. 해리가 널 기다릴 것 같아. 입 닥쳐. 내 딸은 지금 경찰서에 있어. 주강찬의 얼굴이 굳었다. 전부 말했어. 거짓말. 납치도. 김 부장은 또 한 걸음 다가갔다. 살인 지시도. 주강찬의 손이 더 떨렸다. 내 딸이 그럴 리 없어. 해리는 내가 멈추길 바랐어. 거짓말이야. 마지막까지 내 딸 말은 안 듣는군. 주강찬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총알은 김 부장이 아니라 옆쪽 바닥에 박혔다. 주강찬은 자신도 놀란 얼굴로 권총을 내려다봤다. 더는 총알이 없었다. 그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졌다. 왜? 주강찬은 힘없이 웃었다. 왜 나만? 김 부장이 그를 바라봤다. 너만 아니야. 해리도 대가를 치를 거야. 주강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 돼. 내가 막을 수 없어. 내 딸은 안 돼. 주강찬이 김 부장에게 달려들었다. 해리는 잘못 없어. 김 부장은 그의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몸으로 받아낸 뒤 두 팔을 붙잡았다. 내 딸을 정말 사랑하면. 그는 주강찬을 바닥에 눌렀다. 죄를 인정하게 둬. 놓으라고. 같이 책임져. 주강찬의 얼굴이 바닥에 닿았다. 성한수와 박진철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박진철이 김 부장 옆구리에 피를 발견했다. 너 또 맞았냐? 김 부장이 대답했다. 스쳤어. 성한수가 주강찬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아이들은 안전해. 김 부장의 움직임이 멈췄다. 민지는 기다리고 있어.
김 부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힘이 빠졌다. 그는 벽에 손을 짚었다. 박진철이 몸을 받쳤다. 이제 내려가자.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들이 옥상으로 올라와 주강찬을 데려갔다. 주강찬은 끝까지 김 부장을 돌아봤다. 하지만 김 부장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아래층에 있는 딸에게만 향해 있었다. 민지는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 부장이 성한수와 박진철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왔다. 민지는 아버지를 보자 달려갔다. 아빠. 김 부장은 두 사람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섰다. 딸 앞에서는 쓰러질 수 없었다. 민지가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김 부장은 상처의 통증을 참으며 딸을 안았다. 민지야. 또 다쳤잖아. 조금. 맨날 조금이래. 민지는 울면서 아버지 가슴을 때렸다. 왜 혼자 갔어? 미안해. 왜 죽는다고 했어? 미안하다. 왜 나를 다른 아저씨들한테 부탁해? 김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지는 아버지 옷을 움켜쥐었다. 나는 아빠가 필요해. 김 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딸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알아. 모르잖아. 이제 알아. 김 부장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빠 안 간다. 정말. 응. 임무도 안 가. 김 부장은 강국철을 바라봤다. 강국철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김 부장이 말했다. 안 가. 강국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부장은 딸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다. 아빠는 민지 아빠로 살 거야. 민지는 그제야 아버지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성한수는 태훈의 어깨를 감쌌다. 박진철은 다빈을 등에 업었다. 새 아버지는 각자의 아이와 함께 리조트를 나왔다. 며칠 후 주강찬은 납치와 살인미수, 불법 무장조직 운영 혐의로 구속됐다. 주합건설 비밀장부가 공개되면서 그가 돈으로 덮었던 수많은 사건도 함께 드러났다. 주혜리는 경찰 조사실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마련한 변호인단을 거부했다. 제가 한 일은 제가 말할게요. 주강찬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딸의 선택을 전해들었다. 그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딸은 아버지의 보호가 아니라 진실을 선택했다. 강국철 역시 특임국 불법 작전과 민간인 사찰을 은폐한 책임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리응령은 망명심사를 다시 받게 됐다. 그가 보험으로 숨겨둔 가족 정보는 김 부장의 요구대로 폐기됐다. 땅강아지는 마지막 보고서에 김 부장의 이름 대신 한 줄만 남겼다. 임무 수행자. 생존. 그리고 퇴역. 상생저축은행 회계팀. 김 부장은 다시 평범한 양복을 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처리하지 못한 결제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팀장이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김 부장. 예. 휴가를 대체 얼마나 쓴 거야? 죄송합니다. 해외라도 다녀왔어. 김 부장은 잠시 생각했다. 비슷한데 다녀왔습니다. 정상화가 옆자리에서 그를 바라봤다. 김 부장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부장님. 왜? 해외여행 가서도 다쳐와요. 넘어졌어. 정상화는 믿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때 김 부장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학교 끝나고 떡볶이. 늦으면 안 됨. 김 부장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팀장이 물었다. 뭐가 그렇게 좋아? 김 부장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딸이 저녁 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책상 위 서류를 빠르게 정리했다. 오늘은 정시에 퇴근하겠습니다. 팀장이 어이없는 얼굴로 말했다. 김 부장이 정시 퇴근을 해. 김 부장은 가방을 챙겼다. 약속했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 민지는 떡볶이를 먹으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부장이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들어왔다. 민지가 벽시계를 확인했다. 웬일이야? 김 부장이 맞은편에 앉았다. 일찍 왔지. 회사에서 잘렸어. 아니. 사고 쳤어. 아니야. 민지는 아버지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다. 그냥 왔어. 응. 김 부장은 떡볶이 하나를 집어먹었다. 매운맛에 기침이 나왔지만 참았다. 민지가 웃었다. 맵지? 안 매워. 얼굴 빨개졌는데. 더워서 그래. 민지는 물컵을 아버지 앞으로 밀어줬다.
김 부장은 물을 마셨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어려운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응. 엄마한테 약속한 거 기억해. 김 부장의 손이 멈췄다. 무슨 약속? 나 지켜준다고 한 거. 기억하지? 민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앞으로는 아빠도 지켜. 김 부장이 딸을 바라봤다. 내가? 응. 내가 나를. 아니.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아빠를 지키라고. 김 부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지는 다시 떡볶이를 먹었다. 그래야 나도 아빠를 오래 보지. 김 부장은 한동안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약속. 민지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김 부장은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분식집 밖으로 학생들이 지나갔다. 그 사이로 성한수와 박진철이 얼굴을 내밀었다. 태훈과 다빈도 함께였다. 박진철이 문을 열며 말했다. 둘이만 먹으면 섭섭하지. 민지가 웃었다. 아저씨들도 오세요. 성한수는 김 부장 옆에 앉았다. 오늘 내가 사. 김 부장이 물었다. 왜? 우리가 몇 번을 구해줬는데. 박진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숨값으로 떡볶이는 너무 싸긴 한데. 김 부장은 계산대 쪽을 바라봤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말했다. 튀김까지 시켜.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민지가 웃었다. 아빠 많이 변했네. 김 부장은 딸의 웃는 얼굴을 바라봤다. 북한의 1급 수배자도 아니었다. 국가가 두려워하는 공작원 66도 아니었다.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민지의 아버지였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싶었던 남자. 그리고 마침내 평범한 하루로 돌아온 사람. 김 부장은 딸의 빈 물컵을 채워주며 말했다. 민지야. 응. 아빠 왔다.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알아.